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크립토 청년 메신저입니다. 오늘은 10월 29일 금요일이고요. 오전 5시 26분 영상을 녹화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출근할 때 그냥 뭐 화장실에서 틀어놓거나 하시면서 보시면 좋겠죠? 일단 오늘 이제 비트를 좀 보려고 했는데, 이제 제가 아까 영상을 준비하는데 갑자기 이렇게 막 1시간 봉으로 급락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뭐지? 하고 봤더니 또 다시 말아 올리면서 오히려 위로 쳐주는 이 어떤 매수가 붙게 되면서 역시 시장이 아직 좀 강세에 있구나 라는 것을 좀 체감을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진짜 제가 맨날 똑같은 말만 하는 것 같은데, 그게 그냥 제가 전하고자 하는 게 전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딱 58,000 지금 지지, 그러니까 저번에 67,000 전고점을 찍고 뭐지 하면서 하락, 단기 지금 하락 추세에 있는데, 여기서 지금 58,000 보시면 58,000이 안 뚫리고 있죠. 그래서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58,000을 좀 길게 보시면은 요 정도죠. 요 정도가 전에 3, 4, 5월 달에서 저항 구간이 58,000이었어요. 근데 이게 지금 와서는 이게 지지 구간으로 전환이 되면서 여기를 굉장히 잘 지켜주고 있고, 여기가 뚫리지만 않는다면 뭐 추세 전환이다 라고 할 정도의 어떤 그런 시장의 방향은 가지 않을 것 같아서 잘 보고 있습니다. 일단 저도 58,000이 뚫리게 된다면 이제 53,000 그쪽까지도 열어두시고요. 그래서 좀 여러가지 양쪽 다 상승과 하락에 둘 다 이제 열어두시되, 만약에 상승을 한다면 이렇게 상승을 할 것 같은 시나리오, 그리고 하락을 할 것 같은, 하락에 대한 가능성이 있다면 이렇게 하락할 것 같은 시나리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다 같이 가져가면서 모든 걸 열어두고 대응을 하시고 그렇게 하셔야 가장 베스트겠죠. 물론 상승을 원하긴 한데 저도, 근데 이제 이게 만약에 내가 마냥 상승만 보고 있다가 갑자기 하락이 오거나 막 이런 거에 대해서 준비가 안 돼 있으면 진짜 하면서 당한단 말이에요. 그냥 아예 막 다 쓸리고 나가기 때문에 항상 상승을 했을 때는 내가 어떤 전략으로 대처할지, 하락을 할 때는 어떻게 어디까지 열려 있고 이런 거에 대해서 계속 평소에도 본인만의 다 그게 있을 거 아니에요? 뭐 그런 것들 좀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이제 비트 장세가 되게 다이나믹합니다. 진짜 참 이게, 네, 그렇습니다. 일단 그래프적으로 보면은 지금 한 62,000 정도잖아요. 62,000 정도인데 지금 이 녹색 지지 구간은 벗어난 느낌이죠. 그래서 여기 위에서 조금 안착이 되어 있는 모양새고요. 62,000, 63,000 정도에서 10월 이거 월봉 마감을 해준다면은 굉장히 좋은 딱 느낌으로 갈 수 있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게 만약에 마감이 약간 이 저점보다 좀 낮게 형성이 된다면 조금 좋진 않은데, 그래서 한 지금 여기보다 위인 62,000, 63,000 이 정도가 딱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러가지 이슈들을 좀 정리를 해보고, 저번 달에 한번 시장을 쫙 이렇게 우리가 훑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오늘 간단하게 한 달 동안의 그 시황에 대해서 좀 요약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레이디움에서 이제 또 드랍존을 진행을 하네요. 정글게 다음으로 하는 거죠 지금.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솔라나트에 계속해서 이제 배너 보시면, 솔라나트 배너 보시면은 계속 떠 있었어요. 그래서 계속 떠 있었는데 이걸 뭐 언제 하나 막 저도 좀 보고 있었는데, 이거를 갖다가 이제 레이디움 드랍존에서 진행을 한다고 합니다. 이제 일정 같은 경우는 4일 11월 4일 저녁 11시에 또 하는 것 같습니다. 그 전에 이제 월요일에 호화그 네트워크라고 그것도 진행을 하죠. 그래서 레이디움이 요즘 최근에 엑셀레이토가, 저저번이 이제 스타 아틀라스였고, 스타 아틀라스 때 엄청 대박이 났죠. 엄청 대박이 나가지고 뭐 500으로 뭐 한 1억, 2억 정도 주고, 그리고 그 다음이 좀 많이 몰린 거예요. 사람이 스타 아틀라스가 대박이 났으니까 와 이거 대박이다 하고 막 많이 몰려가지고, 그때 당시에 이제 사람들이 몰렸던 게 이제 그레이프 프로토콜,
거기에 엄청 많은 봇들이랑 막 난리가 나죠. 그래가지고 사실상 그때 당시에 솔라나 체인이 마비가 되고 터져버린 게 과부하가 걸린 게 레이디움 그 그레이프 프로토콜 엑셀레이터 발이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거 이후로 얘네가 뭘 안 하고 있었어요. 계속. 왜냐면 또 터지면 망하는 거잖아.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안 하고 있다가 계속 눈치만 보면서 드랍존에서만 조금씩 진행을 하다가 이번에 또 하나 진행을 한다고 합니다. 엑셀레이터에서 디파이랜드라고 요거는 이제 그 P2E 플랫폼인데요. 그래서 요것도 저번에 솔라니움에서 이제 아이디어를 진행했었던 프로젝트인데 요걸 또 엑셀레이터에서 진행을 한다고 하니까 관심 가지시는 분들은 이게 보시면 좋겠죠. 그리고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바이낸스 런치패드 아닙니다. 런치풀로 그냥 뿌띠하게 하는 건데 이거는 달라니아인데요. 요거는 이제 오픈시에서 이제 이더리움 요걸로 이제 NFT 작품을 갖다가 민팅을 했었던 프로젝트예요. 근데 이게 이제 작품이랑 별개로 코인화, 토큰화를 또 진행을 하죠. 그래가지고 이런 식으로 런치풀로 진행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게 이 작품도 굉장히 가격이 많이 올랐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오로리 같은 거죠. 오로리 같은 경우도 NFT화를 먼저 한 다음에 그거를 이제 토큰화를 시켜서 지금 판매를 한 것처럼 비슷한 그런 테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레이어 플랫폼 코인들 갖다가 이제 트랜잭션 비교를 좀 해본 건데 요거 저번에도 한번 제가 갖다 썼던 것 같은데 지금 뭐 솔라나가 굉장히 압도적으로 좀 트랜잭션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이게 지금 최근에 NFT가 엄청 많이 나왔어요. 솔라나에서 지금도 하루에 뭐 한 10개, 20개씩 막 나옵니다. 지금 당장. 그래서 지금은 너무 많아져서 이제 사람들이 좀 진짜 괜찮은 프로젝트에만 참가를 하는 추세로 바뀌었고요. 이게 한 달 전만 하더라도 모든 NFT, 그러니까 솔라나에서 나온 모든 NFT를 막 사람들이 엄청 참가하면서 돈이 굉장히 많이 됐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게 좀 시장이 너무 과열되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그렇게 무지성으로 먹여주는 시장은 아니다라고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그게 지금 이런 지표들로 또 보이는 거고, 뭐 트론이나 바이낸스 스마트 체인은 계속해서 많이 있어 왔고, 이더리움 같은 경우도 NFT나 뭐 디파이, 아니 뭐 메타마스크라든지 최근에는 또 시바인으로 갔다가 많이 막 소각도 많이 하고 막 그런 이슈가 좀 많이 있었죠. 그래서 이런 이슈들이 좀 많이 있다. 그리고 뭐 폴리곤, 후오비 네트워크, 후오비 에코체인, 뭐 알고랜드 하모니라든지 뭐 여러 가지 프로젝트들이 있네요. 좀 되게 카르다노 같은 경우는 이런 그 자체 이 카르다노 플랫폼 안에 이제 자체 뭐 DAB라든지 이런 게 없다 보니까 거의 전무하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뭐 트랜잭션 나올 일이 없죠, 사실상. 그래서 좀 그런 게 좀 많이 아쉽기도 하고요. 그리고 뭐 아발란체 굉장히 좀 작네요. 그렇습니다. 폴리곤, 매틱, 팬텀이 좀 요즘 많이 뜨고 있죠. 그리고 요거는 이제 스톡 플로우 모델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여전히 아직 지금 투탑 체제를 유지를 하고 있고, 여기를 딱 컨턴 점프 해가지고 연말에 불장으로 가는 그 길을 빨리 열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지금 연말까지 한 2달 남은 거잖아요. 한 달 하고 뭐 조금 뭐 있으면 이제 거의 연말이라고 보면 되는데, 진짜 이 한 달, 2달간의 이 흐름이나 방향성이 어떻게 갈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상태로는 어쨌든 상방으로 좀 열려 있는 거잖아요. 지금 시장은 그렇기 때문에 상방으로 간다라는 그 방향성이 정해지고 실제로 그렇게 가는 과정에 있어서 정말로 중요한 기간이 될 거예요, 여러분들한테도. 그래서 진짜 좀 정신 바짝 차리시고 투자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투자를 하라는 게 모르겠네요. 열심히 공부하고 분석하고 좀 발빠르게 대처하고 너무 큰 욕심 부리지 말고 요행 부리지 말고 빠르게 손절할 땐 손절 빨리 하고 익절할 땐 익절 빨리 하고 그런 게 진짜 필요한데, 결국에 우리가 좀 돈을
보려고 들어와서 결국 잃게 되거나 많이 못 버는 이유가 탐욕인 것 같아요. 탐욕 때문에 익절 제대로 못해서 잃고 다 토해내고, 탐욕 때문에 샀다가 물리고, 탐욕 때문에 불타기 했다가 또 털리고, 물타기 했다가 또 털리고 그런 거의 반복이죠. 탐욕을 좀 최대한 줄이려면은 여유를 가지고 좀 느긋하게 투자하는 게 좋은 것 같아요. 탐욕을 좀 없애려면 시간으로 탐욕을 좀 죽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김치 프리미엄 같은 경우는 지금 좀 많이 낮아진 상태인데요. 요게 지금 비트가 이렇게 변동이 막 왔다 갔다 할 때, 이제 비트가 갑자기 하락하면은 오히려 김프가 올라가고, 비트가 갑자기 상승하면은 김프가 내려간다고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그 지금 상태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지금 비트가 이렇게 급하게 내려갔다가, 이게 지금 1시간 봉이에요. 1시간 봉인데 지금 1시간 만에 지금 10%가 왔다 갔다 한 거거든요. 지금 10% 조금 안 되겠네요. 그래서 지금 1시간 동안 내려갔다가 급하게 올라왔죠. 그래서 급하게 올라왔기 때문에 지금 자체로서는 김프가 조금 많이 까져 있고, 이게 시총이 좀 커져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김프가 엄청 끼진 않네요. 확실히 엄청 끼는 것 같진 않고, 그만큼 지금 아직까지도 뭐 다른 나라 시장은 모르겠지만 한국 시장만큼은 아직 좀 우리 일반인들이 조금 저번 사이클, 불장 사이클처럼 이렇게 투기 광풍 이런 느낌으로 아직 들어오는 느낌은 아닌 것 같다. 그런 좀 인간 지표를 볼 수 있는 김프겠죠. 그리고 요게 뭐냐? 요게 지금 뭐냐면, 제가 좀 이따 설명드릴게요. 저 지금 제가 좀 길게 좀 보라고. 그러니까 저도 마찬가지긴 한데, 저도 항상 이렇게 말은 하지만 뒤에서 이렇게 욕심 탐욕 부리다가 항상 큰 코 다칠 때가 많이 있거든요. 저 올해도 상반기에도 진짜 많이 탐욕으로 막 이렇게 좀 헛돈 날렸을 때가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실 상반기에도 그러니까 물론 벌긴 했죠. 장이 너무 좋았으니까. 장이 너무 좋았죠. 상반기 너무 꿀이어가지고 많이 벌었는데, 또 버니까 이제 또 눈이 돌아가더라고요. 그래서 돌아가면 이제 그러니까 메인 시드까지는 아니더라도 거의 이제 서브로 운영하는 그런 시드를 갖다가 이렇게 막 꼬라박고 몇 억씩 날리고 막 이러는 경험들이 또 여전히 저한테도 있습니다. 근데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특히 최근이 아니죠. 지금 요 며칠 사이에 진짜 여러분들 눈이 돌아갈 요소가 진짜 많았다고 생각이 돼요. 이게 뭐였냐? 뭐 업비트 상장 펌핑이라든지, 뭐 상장 밈, 상장 펌핑, 혹은 말도 안 되는 지금 밈코인의 지금 상승률, 이런 것들이 우리가 좀 이렇게 침착하지 못하게 만들 만한 그런 유혹이라 해야 되나? 약간 독사 같은 거지. 약간 아담과 하와가 그 선악과를 따먹게 된 이유가 그 뱀의 유혹을 못 이기고 당한 것처럼, 그 맛을 보려다가 당한 거죠. 우리도 다 같이 당하고 거기다 꼬라박고 그렇게 당하는 건데, 그 유혹과 욕망, 그거를 참지 못하고, 탐욕을 참지 못하고 결국 당하게 되는데, 그거를 저도 항상 당한단 말이에요. 근데 항상 되뇌이는 게 길게 보자. 저거 잠깐, 그러니까 왜 그렇게 더 보일 수밖에 없냐면, 왜 그게 더 눈이 갈 수밖에 없냐면, 왜 더 달콤해 보이냐면은, 분명히 예를 들어서 시바이누로 설명을 해봅시다. 시바이누 같은 경우도 막 그런 소리 최근에 많이 들었을 거예요. 뭐 올 초에 뭐 100만 원만 투자했어도, 뭐 1, 2더만 투자했어도 지금 몇십억이고 몇백억이고, 뭐 저번 해에 뭐 시바이누가 이 가격일 때 뭐 몇백억씩 산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지금 환산해 보니까 뭐 몇 조더라, 뭐 이렇게 막 이런 얘기들이 하도 많이 돌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일단 사람의 이성을 좀 마비시키는 거죠. 일단 그게 첫 번째. 그리고 이게 막 멀리 있는 내 눈에서 안 보이면 상관없는데, 대놓고 바이낸스나 업비트에 막 몇십 프로, 몇백 프로씩 이렇게 찍히는 그 상승률을 보니까 참을 수가 없는 거지, 이게 사람이. 이게 만약에 우리가 코인만 한다고 가정했을 때, 주식 세계에서 만약 그런 일이 일어나, 그러면 예를 들어 뭐 상반기에 이제 게임 그 사태, 거기 그건 봤어도 굉장히 많은 상승이 있었지만,
결국에 내 영역이 아니기 때문에 뭐 그런가 보다, 그런 일이 있었구나, 뭐 좋겠네 이러고 마는데, 막상 내가 지금 몸담고 있는 암호화폐 이쪽 시장에서 그렇게 눈에 보이니까 내가 바로 손만 뻗으면 나도 들어갈 수 있는 그곳이기 때문에, 거기에서 지금 이성이 마비돼가지고 진짜 큰 코가 다치는 경우가 되게 많다는 거죠. 물론 그걸 잘 활용해서 큰 돈을 벌 수 있는 건 맞아요. 근데 결국엔 좀 뭐라고 해야 되지? 한탕주의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자제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걸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거기에 굉장히 큰 하이리스크 하이리턴을 가지고 들어가지 말라는 거죠, 제 말은. 그거를 활용을 해야 되는 건 맞아요. 그걸 무조건 활용을 해야 되는 건 맞는데, 그걸 갖다가 내가 완전 욕심을 부려서 내가 타격이 있을 정도로 그렇게 투자하면은 좋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뭐냐? 오늘 왜 이렇게 잔소리가 길지? 녹화 안 누르고 있는 줄 알아서 순간 깜짝 놀랐네요. 녹화 누르고 있죠. 그래서 지금 15분 정도 영상 녹화 중인데, 이게 뭐냐면, 이게 17년도 코인 마켓캡 차트예요. 17년 이제 8월 11일 제가 제 컴으로 그때 캡처를 떠는 건데, 코인 마켓캡이 그 당시는 되게 UI도 좀 구렸죠. 지금 굉장히 이뻐지고 좋아졌는데, 좀 되게 이런 클래식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게 뭐냐고 물어보신다면은, 이제 지금 4년의 시간이 흐른 거잖아요. 4년하고 한 3개월 정도 흘렀나요? 4년하고 한 2달, 3달 정도 흐른 시점임의 그 차트 리스트예요. 이게 보면은 랭크 리스트인데요. 이때만 해도 지금 비트가 한 350만원 정도 했죠. 350, 한 360, 70 했겠네요. 그리고 이더리움이 35만원대, 리플이 200원대, 그리고 비트코인 캐시 30만원, 막 이렇게 하던 시절입니다. 굉장히 좀 매력적인 코인들이 많이 있죠, 이때 당시에. 근데 이제 이 17년 사이클부터 쭉 하셨던 분들이 뭐 많진 않겠지만은, 여기서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여기서 딱 여러분들이 눈치 한번 채보세요. 지금 딱 일시정지하고 쭉 보면서 어떤 걸 채셨어야 되냐면, 지금 자 1위부터 22위까지 랭크가 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지금 1위부터 22위까지 코인 마켓캡 지금 현재 기점으로 봤을 때 22위까지 쫙 한번 보세요. 봤을 때, 자 비슷한 순위로 그대로 남아있는 코인들이 과연 몇 개인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자는 거죠. 그래서 비트 이더 변동 없죠. 딱 부동의 1등, 2등. 그리고 뭐 리플은 좀 많이 내려갔고, 비트코인 캐시도 엄청 내려갔고, 나머지는 사실상 없어요. 뭐 테더 이런 거 제외하고. 그러니까 이게 뭔 말이냐면, 결국엔 우리가 장투를 해야 되는 코인에 좀 길게 눌러 앉으면 그만큼 수익을 많이 볼 수 있는 거고, 이게 중간중간에 눈 돌아가는 코인들 분명히 많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런 코인들에 잘못 투자했을 때 결국 시간과의 싸움에서 질 수밖에 없는 그런 구도가 나온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여러분들이 이제 투자하실 때 좀 여유 있게 하시려면은 진짜 이렇게 좀 진짜 근본 중의 근본, 비트코인, 이더리움, 이거는 뭐 말할 것도 이제 없죠. 말하기 입 아파. 그런 거 말고 최근에 좀 떠오른 이런 뭐 메이저 플랫폼 코인들 있죠. 바이낸스 코인, 죄송합니다. 바이낸스 코인, 뭐 카르다노도 이때 당시 없었죠. 혹은 뭐 솔라나, 뭐 테라루나, 아발란체, 체인링크, 유니스와 폴리곤, 이런 애들도 영원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영원할 수 없고, 시총이 이렇게 계속 바뀌는 것처럼 우리는 시장을 계속 따라가서 체제 전환을 계속 해줘야 되고, 최적화를 시켜줘야 되는 그런 투자 습관을 들여야 된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너무 욕심내지 마시고, 이런 기회들은 계속 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단편 4년을 점핑해가지고 딱 그 순간순간을 비교한 거잖아. 근데 그 4년의 순간순간들 사이에서는 얼마나 많은 기회들이 더 있었겠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기회들이 많고, 그만큼 이제 위험도도 많이 있겠죠. 그걸 동시에 좀 제가 설명을 해드리고 싶어서, 정말 기회들이 많았어요. 비트코인 뭐 몇 년 전으로 더 돌아가면 더 저렴했고, 이더리움 뭐 1,000원도 안 했었죠. 뭐 리플 몇십 원이었죠.
비트코인 캐시는 공짜로 줬죠. 뭐 쭉쭉쭉쭉 가서 뭐 네오도 뭐 4,000원, 5,000원, 뭐 몇천원, 2,000원도 있었죠. 퀀텀도 마찬가지. 비트커넥트 몇십 원부터 시작했었다가 다단계 코인으로 끝이 났죠. 그리고 뭐 다 똑같아요. 이런 게 다. 지금 뭐 베르타스 이거 뭐였지? 베르타시움인가? 베리코인 이거. 스팀도 지금 많이 아웃됐고요. 그리고 비트쉐어라든지 뭐 제트캐시, 요스, 오미세고, 웨이브스 이런 것들도 많이 아웃됐죠. 스트라티스도 마찬가지고 이런 식으로 좀 많이 아웃된 코인들이 있고 많이 올라오는 코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길게 보시고 진짜 공부하시면서 이렇게 좀 좋은 코인들을 많이 찾으시면은 진짜 기회들은 끝도 없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에 뭔가 확률이 좀 애매한 그런 코인들이 내가 전재산을 몰빵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기회가 왔을 때 그때 좀 더 하이 리스크로 투자하시는 게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요것도 뭐 비슷한 그거죠. 하도 오랜만에 코인을 봐가지고 반갑네요. 옛날 코인. 보시면 버지코인이라든지 뭐 리스크, 바이텀, 바이트코인, 시아코인, 에터니티, 나노, 완체인 오랜만이네요. 비트코인 다이아몬드, 파퓰러스, 질리카, 온톨로지, 비트코인 프라이베이트 이런 코인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네요. 그때 당시도. 오늘 약간 그런 거 얘기해준다고 했는데 언제 하려고 지금 이걸 아직까지 보고 있죠? 그래서 이게 뭐냐, 아까 쭉 했던 얘기들이랑 같이 이어지는데 결국에 이제 최근 한 달 동안의 이제 시장의 흐름에 대해서 좀 간단하게 훑어보고 마무리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일단 이제 저번 영상을 안 보신 분들은 그거 한번 보고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링크로 한번 걸어 드릴게요. 보고 오시면은 됩니다. 그래서 이제 레이어 1 코인들, 플랫폼 코인들이 굉장히 강세를 많이 보일 수밖에 없는 지금 환경에 있었는데 마치 약간 춘추 전국 시대 같은 거죠. 굉장히 많은 플랫폼 코인들이 자기네 플랫폼 코인으로 이제 이용자들이라든지 이런 디앱들을 끌어들이려고 굉장히 좀 많은 경쟁을 하고 있는 단계고, 자기네만의 독특한 강점과 어떤 그런 색깔들로 빌딩을 해나가고 있는데, 이제 그게 굉장히 좀 가격적으로 많이 나타났죠, 사실상. 그래서 보시면은 뭐 솔라나도 계속 전고점을 찍었고, 뭐 팬텀 같은 경우도 전고점을 계속 경신을 했고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뭐 하모니라든지 뭐 아발란체, 코스모스 아톰, 뭐 이런 애들이 굉장히 많이 올랐죠, 최근에. 그만큼 이제 매틱도 좀 많이 올랐죠.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좀 비교해 보셔야 될 게 5월 하락장 이후로 7월이 아마 거의 전 저점이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 이후로 좀 많이 반등하고 많이 상승한 코인들이 지금 좀 시장에서 채택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아요. 그래서 그걸 좀 비교해 보시고 내가 지금 투자하고 있는 코인들의 펀더멘탈 상태가 어떤지 좀 자가 진단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 좀 극단적으로 보여드리자면은 자, 루나 같은 경우는 이제 자 6월 7월 전저점이죠. 여기에 비해서 거의 뭐 한 9배 10배 정도 올랐죠. 그리고 솔라나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저점이 여기에요. 한참 밑에서 거의 10배가량 상승을 했고요. 그리고 폴카닥 같은 경우도 꽤 많이 올랐죠. 폴카닥 같은 경우도 전저점에 비해 뭐 4-5배 거의 전 고점을 회복을 한 상태고요. 그쵸? 에이다는 좀 제 말을 아낄게요. 그리고 이제 뭐 코스모스 아톰 같은 경우도 좀 많이 회복을 한 상태입니다. 전저점에 비해서 많이 올랐고 전 고점을 돌파. 팬텀 같은 경우도 상황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거에 반해서 이제 좀 우리가 어떤 코인들이 좀 주의를 해야 되나 라고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퀀텀입니다. 퀀텀 차트 같은 경우는 전저점에 비해서 전 고점을 한참 밑도는
이런 회복력. 우리 뽀삐 한번 볼까요? 뽀삐 말이 안 나오죠. 답이 없죠 지금. 그리고 뭐 또 뭐가 있을까요? 좀 여러분들이 알 수 있는 뭐 비트코인 캐시 같은 경우도 상황은 다르지 않습니다. 전저점에 비해서 말이 안 되죠. 리플 한번 볼까요? 리플도 좀 사실상 아쉬운 그런 움직임이죠. 그나마 리플은 반토막이라도 왔네요. 이거 뭐 또 뭐가 있을까? 뭘 집어줘야 되죠? 업비트에 있는 코인들도 뭐가 있죠? 이더리움 클래식 한번 볼까요? 이더리움 클래식도 상황은 마찬가지죠. 마찬가지고요. 그러니까 이렇게 좀 비교를 해보시면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코인들에 대해서 진단을 할 수가 있어요. 이거 트론입니다. 트론도 뭐 별반 다를 거 없고요. 그래서 네오 한번 볼까요? 네오 홀더들 많지 않나? 오늘 테러 당하는 거 아니야? 네오 어딨어? 퀀텀을 봤는데 네오를 안 볼 수가 없죠. 퀀텀과 네오는 사실 싹 짝꿍 코인이었죠 옛날에. 요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투자하고 있는 코인들이 지금 좀 세대 교체가 이루어져서 정말 신기술로 무장해서 나오는 정말 펀더멘탈 강력한 코인들인지, 아니면 나는 아직도 이렇게 좀 과거에 연연해서 옛날 코인들에 투자하는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는지도 좀 진단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그런 이슈가 있었죠. 레이어 1에 대한 좀 이목이 집중이 되면서 어떻게 보면은 코인에 좀 물갈이 그렇게 좀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와중에 이제 NFT라는 섹션이 좀 많이 떠올랐죠. NFT의 섹션이 좀 많이 떠올라서 이제 단순 민팅을 좀 많이 발행을 했었죠. 이더리움이라든지 뭐 솔라나 진영에서 그렇게 많이 진행을 했었는데, 뭐 클레이튼도 마찬가지죠. 클레이튼 생태계에서도 굉장히 많은 NFT를 이제 발행을 했고요. 그러면서 NFT를 엄청 붐이 나오면 NFT 붐이죠. 사실상 뭐 오로리부터 해가지고 막 난리를 치죠. 그래서 그게 이제 좀 좋은 쪽으로 발전이 된 게 뭐 P2E라든지 아니면 NFT의 토큰화, 아까 보여드렸던 이런 토큰화 NFT 발행되고 이렇게 토큰화가 된다든지 오로리처럼 그렇게 토큰화 되는 것들이 좀 나왔죠. 뭐 스타 아틀라스도 비슷한 입장이 있고요. 아니면 모토사클의 믹스 토큰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IDO 플랫폼이라든지 뭔가 거래소들이 주목하는, 혹은 투자처들이 좀 보고 있는 그쪽 시각이 지금 P2E라든지 뭐 NFT, 뭐 메타버스 막 이런 쪽 그런 쪽으로 많이 관심이 또 가고요. 그와 동시에 이제 최근에 폴카닷 옥션이 또 발표가 되면서 좀 이슈를 끌죠. 그게 이제 11월 11일부터 쭉 진행이 되는데,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고 이제 최근에 이제 비트가 도미넌스가 좀 많이 흔들렸었잖아요. 레이어 1이 주목을 많이 받으면서 그러다가 이제 ETF라든지 어떤 기관 자금들 투입 온체인으로 봤을 때 거래소에서의 어떤 비트와 이더 실종 공급 물량 실종으로 인해서 상승 압박이 가해지고 굉장히 이제 큰 상승이 점점 시작이 됐었죠 최근에. 그래서 지금 최근에 상승분이 거의 사실상 한 이 정도? 거의 막 이 정도로 올라오면서 ETF 빵 터지고 10월에 들어오면서 굉장히 큰 떡상을 합니다. 그래서 전고 좀 갈아치우고 지금 조금 조정 단계에 있다라는 정도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조정 단계이면서 동시에 조금 주의해야 되는 시점은 맞아요. 지금 양갈래길에 좀 서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비트 흡성이 시작되나 했는데 최근 일주일 사이에 다시 알트코인들이 강세를 보이면서 이거 뭐지? 도미넌스가 더 올라주면서 사이클이 시작돼야 되는데 도미넌스가 오르다가 만 다음에 사이클이 다시 시작되네? 이건 뭘까? 좀 그런 갸우뚱한 시장이 형성이 되고요. 그리고 지금 한 일주일, 1, 2주 사이에 요 며칠 사이에는 이제 그 자금들이 이제 뭐라 그러냐 갑자기 기억이 안 나죠? 메이저 알트 쪽에서 자금이 돌다가 이제는 이제 밈코인으로 빨려 들어가면서 최근 시바이누 굉장히 큰 상승률이
있었고, 뭐 솔라나 진영에서도 민코인 엄청 많았죠. 이더리움 진영에서도 엄청 많았고요. 뭐 테라 진영에서도 몇 개 있었고,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민코인들이 나오면서 민코인 광풍, 진짜 지금 최근에 제가 본 것만 해도 거의 몇십 개 진짜 많았고요. 지금 여기 개코라든지 마켓캡에 등재되지 않은 민코인들도 엄청 많이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기회이기도 했는데 굉장히 좀 혼란스러운 시장, 지금 좀 그런 시장이라고 보시면 되고, 특히 어제 거래량 같은 경우는 진짜 좀 이거 뭐지 싶을 정도였던 게, 지금 보시면은 시바이누 이게 좀 내려간 거거든요. 비트가 올라간 건가? 시바이누 거래량이 지금 보시면은 앞에가 3, 2잖아요. 근데 이게 이렇게 나오기가 거의 힘들어요. 거의 불가능한데, 왜냐면 비트랑 이더가 거래량이 진짜 많은 편에 속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비트가 거의 넘사벽이고 이더가 좀 이 정도, 그리고 그 정도고, 나머지 뭐 테더 이런 거 제외하고 나머지는 저 아래에 있는데, 사실상 시바이누가 어제 기준으로 비트코인 거래량을 거의 다 따라잡았어요. 이더리움을 그냥 제쳤고 거래량을 진짜 비트 턱끝까지 따라왔었습니다. 이게 진짜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게, 그만큼 지금 시장에서 관심을 많이 받았다는 거고, 돈들이 다, 유동성 자금들이 다 시바이누 쪽으로 많이 빨려 들어갔다 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최근에 이제 막 레이어 1들을 좀 반응하면서 알트코인들 좀 반응하려다가 갑자기 말았잖아요. 근데 그 이유가 이제 또 시바이누라든지 이런 민코인들의 돈들이 빨려 들어가면서 갑자기 이렇게 또 광풍이 불었다. 참 시장이 다이나믹해요. 그래서 민코인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뭐 시바이누 말고도 많이 있었죠. 특히 어제 또 밤에는, 어제 저녁에는 굉장히 재미있는 이제 좀 반응이 있었는데, 이게 어제 저녁 시바이누 차트거든요. 어제 저녁이 아니라 오늘 점심 정도네요. 어제 점심 정도. 그래서 보시면은 사실상 시바이누는 지금 좀 탑을 찍고 좀 이제 빠지는 그림으로 가고 있는데요. 그래서 요게 지금 보시면은 이제 28일 12시, 1시, 12시에 저점을, 최고점을 찍고 1시부터 하락이 시작돼요. 1시부터 하락이 되는데, 이게 되게 재밌는 게 1시부터 하락, 상승, 하락이잖아요. 근데 이게 어디랑 정확하게 디커플링이 되냐면, 자, 18일 1시였습니다. 18일 1시부터 12시 1시. 자, 상승. 이렇게 도지로 자금이 순간 빨려 들어가죠. 그만큼 지금 이 시장에 있는 돈들이 계속 돌고 있는데, 그게 지금 시바에 들어가 있다가 그 돈들이 현금화가 되면서 갑자기 도지로 다시 빨려 들어가는, 완전 정확하게 디커플링이에요, 이게 지금. 그래서 굉장히 좀 재미있는 장세가 계속 펼쳐지고 있는데, 물론 저도 이제 이런 밈코인에 소액으로 이렇게 투자해서 굉장히 좀 재미를 보고 있지만, 길게 봤을 때, 그리고 혹은 제 개인적인, 이제 저는 이제 트레이더는 아니니까요. 솔직히 이제 좀 인베스트에 가까운데, 이제 저 같은 사람의 입장으로 봤을 때는 이런 현상이 좀 오래 유지가 되는 게 솔직히 좋지는 않아요. 왜냐면 시장에 어쨌든 안 좋은 좀 요소로 작용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한두 번 그냥 이렇게 광풍 딱 불고 말아야지 이게 계속 유지가 된다? 그러면은 좀 시장에 좋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까지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방금 쭉 말씀드린 게 레이어 1, 첫 번째 레이어 1, 그리고 두 번째 뭐였어요? NFT였죠? 세 번째 밈코인이죠. 이게 세 개가 정확하게 최근 한 달의 어떤 그 흐름, 시장의 장세 흐름, 유행, 트렌드를 정확하게 관통하는 세 가지 딱, 뭐라고 해야 되지? 그게 핵심 키워드였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갖다가 여러분들이 좀 잘 활용하셨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이게 제가 아까 트위터 보다가 이거를 좀 봤는데, 이게 정확하게 저랑 딱 의견이 비슷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는 뭐 레이어 1에 대한 얘기는 없지만, 이제 도지랑 NFT 섹션, 그러니까 도지 같은 뭐 밈코인이나 NFT 섹션이 최근 장세에 있어서 돈 복사를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기회 두 가지 요소였다. 근데 이거를 고집부리고 활용하지 않았다면, 전략적으로 활용하지 않았다면은 그거는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라는 이렇게 좀 의견을 던지는 내용인데요. 저도 전적으로 굉장히 동의하는 게,
저도 막 예전 같은 경우면 좀 되게 고집 부리고 투자 이렇게 좀 가려서 할 때가 되게 많았거든요. 섹션을 가려서. 근데 그게 아니라 어쨌든 우리는 그냥 시장을 따라가야 되는 그냥 입장인 거고, 시장이 이렇게 간다? 그러면은 그냥 따라가는 거죠. 대신에 이제 초반에, 영상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탐욕으로 따라가진 않되, 탐욕을 좀 내려놓고 그냥 가볍게 따라가는 거죠. 이렇게 따라가면서 이득을 취하고, 취할 땐 취하고, 좀 전략적으로 운영도 하고 이것저것 경험을 해보는 게 굉장히 큰 도움이 되는 게 지금 이 시장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이렇게 좀 여러가지 기회들이 나왔을 때 레이어 1 섹션 다 알고 있었잖아요. 상반기부터 쭉 이어져 온, 한 6, 7월, 8월부터 쭉 이어져 왔던 추세고, 그리고 NFT도 마찬가지였죠. 밈코인도 요 며칠, 이런 거는 좀 위험하긴 해요. 확실히 하이 리스크이긴 한데, 또 반짝하는 그거에 어느 정도 좀 여유 자금으로 짬을 내서 투자를 하시는 거 굉장히 좀 중요한 자세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 이런 키워드들, 이런 섹션의 변화, 트렌드를 좀 따라감에 있어서 좀 열린 자세로 투자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대신 탐욕은 좀 내려놓으시고, 계속 말하죠 제가. 사실 저 스스로에게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요 정도 장세로 좀 정리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요 정도로 방송을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그리고 이제 뭐 영상 너무 진짜 요즘 너무 길다. 뭐 보실 분들은 보시겠죠. 그리고 이제 10월 말, 이제 11월로 가는데요. 이 과정에 있어서 지금 굉장히 중요한 지금 두 가지 변곡점에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그게 한쪽으로 방향이 좀 어느 정도 나오게 된다면 좀 이제 준비를 슬슬, 계속 우리 해왔잖아요. 그 준비를 이제 매듭 짓는 그 연말 불장이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고, 이제 이게 좀 코인들을 까고 싶은 코인들이 되게 많은데 참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좀 시간 나면 해볼게요. 일단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해보도록 할게요. 그럼 여러분 불장 기대하면서 안녕. 맞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이런 것도 있잖아요. 항상 말씀드린 건데 이거 너무 빼먹었다 오늘. 단기 수익에는 무조건 단기 익절.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죠. 이거 한 1년 전부터 1년 동안 1년 내내 말씀드린 건데, 단기 수익에는 항상 단기 익절이에요. 제가 이런 민코인들에 대해서 투자하라고 말한 건가 이게? 투자 방향은 이쪽으로도 열어두는 거 괜찮다 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이렇게 단기로 수익이 굉장히 많이 났을 때는 무조건 단기로 익절을 해주셔야 됩니다. 제가 최근에 그 알려드렸던 그 도지컨 그것도 마찬가지고요. 뭐 최근에 여기 나온 사모예드, 침스, 뭐 우프라든지 이런 코인들이 다 단기 수익으로 몇백 프로씩, 뭐 50% 이상씩 나왔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무조건 단기 대응으로 여러분들이 대응을 해주셔야 돼요. 무조건입니다. 욕심 부리지 마시고요. 탐욕 버리시고 적당히 수익 나셨으면은 적당히 좀씩 덜어내는 습관 길들이시면 좋습니다. 한 번에 다 덜어내라는 게 아니라 분할 익절로 좀씩 덜어내자 라는 게 저의 결론입니다.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해보도록 하고, 여러분 그럼 안녕.